네, 우선 이번에 분석할 챔피언은 의문의 특패 오리아나 장인의 미드 오리아나고요. 이분이 어떤 식의 플레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지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러한 류의 컨셉입니다. 우선 룬 선택은 난입에다가 비스킷 배달, CM을 선택을 진행을 했고, 좀 돋보이는 점이라고 하면은 주문만이 좋은 오리아나가 주문작을 선택을 했다 정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메타에서 초중반 라인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에 오리아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문작을 선택을 함으로써 라인들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룬 선택을 진행을 했고, 이 주문작을 들게 되면은 초반에 부패의 물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력한 라인전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을 풀기가 확실히 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분이 만약에 상대편이 좀 라인전이 만약 쉬운 챔피언을 만났다고 하면은 여기서 부특성으로 쉐이물이 아닌 침착과 강인함을 선택하는 식의 룬 선택을 진행을 하시고요. 우선은 첫 라인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웨이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다가 다음 웨이브 그리고 정글의 갱킹 타이밍까지 조율하거나 상대편 정글의 갱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라인은 그렇게 하드하게 밀지 않고 있어요. 원래 한 옛날에는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라인전에 좀 초반에 약한 챔피언을 만났다고 하면은 라인 빠르게 밀어놓은 다음에 상대편 정글러와 갱킹 올만한 루트에다가 와드를 박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애초에 카서스가 3레벨 타임에 갱킹을 오는 게 아니라 풀캠프를 하는 식으로 정글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빠르게 와드를 박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 이렇게 라인을 천천히 당겨주면서 상대를 견제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첫 웨이브를 천천히 밀어주게 되면은 상대편은 근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웨이브의 평타를 항상 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라인은 오리아나 쪽에서 이렇게 한 방에 쏴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나오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웨이브의 평타를 많이 치지 못한 아칼리는 오리아나에게 선 2렙을 뺏겨서 이제 웨이브를 먹을 때 견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뭐 2렙이 비슷하게 찍히긴 했지만 타워 쪽으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리아나는 그냥 상대편이 CS를 먹으러 나올 때마다 편하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CS를 건드릴 때마다 스킬을 날려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굳이 상대편이 갱킹이 빠르고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아칼리가 갱킹이 좋은 편도 아니다 보니 그냥 라인에서 와드를 굳이 박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천천히 웨이브를 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차피 아칼리 자체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CS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 때마다 견제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오레아나의 턴이 한번 나오거든요. 카스의 위치를 확인을 한 데다가 상대방 타워 쪽에 라인이 박히는 타이밍 때 이렇게 빅 웨이브가 쌓인다고 하면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생겨요. 보시면은 시간이 3분 15초가 얼마 남지 않았고 바에게 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칼리는 결국 이 웨이브를 받아먹어야 되는 타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이 CS를 받아먹는 아칼리를 와드를 받고 세게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바에게 싸움에 합류하는 식으로 바에게 싸움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우선 견제를 하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결국 아칼리는 CS를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사정거리가 짧게 받아먹어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하드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고, 웨이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타임이 나옵니다. 스킬 자체의 적중률은 방금 엄청 깔끔했다라고 말하긴 애매했지만 결국 아칼리의 HP 관리가 안 된 상태가 와버렸고, 이제 이 상태로 바에게 싸움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오리아나가 먼저 갈 수 있을 뿐더러 아칼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구도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카서스 입장에서는 바에게를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이제 아칼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CS 잘 받아먹는 것밖에 없는데, 오리아나가 압박을 너무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게임이 짜증나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했던 상대편을 이렇게 먼저 집을 보내게 되면은 페이퍼를 타고 왔을 때 피 관리를 잘해주고 여기서 딜견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칼리는 텔포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HP를 채울 수단이 없게 되는데,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이 딜견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진짜 딜견 딱 적당히 해놓고 이제는 아칼리가 텔포 없다 보니까 내가 집에 갔다 온 타이밍 동안 이 아칼리는 빠르게 라인을 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레오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득을 취하긴 했는데 아칼리는 정신이 혼미해지죠. 생각보다 뭐 아칼리가 리콜을 잘 끊긴 했네요. 이게 만약에 방금 상황에서 그냥 리콜이 안 끊겼다라고 하면은 몇 웨이브 막 진짜 차이가 나버리는, 경험 차이 나고 레벨 차이 나버리고
CS 차이 나버린 상황이 나왔는데 오른의 합류 타이밍을 벌어줌으로써 아칼리 또한 굉장히 좋은 집 타임을 잡긴 했지만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결국 스펠 한 개 아낀 상태에서 라인을 똑같이 먹었기 때문에 엄청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긴 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기분이 좋으면 좋았죠. 이제 집에 갔다 온 이후에 네 선택인데 여기서 사람마다 선택지가 좀 굉장히 다양하긴 해요. 이 웨이브가 굉장히 상대편 타워 쪽에 있다 보니까 갱킹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라인이 텔을 타지 않고 걸어간 다음에 텔포를 좀 만약에 죽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냥 이 텔포를 타는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는 선택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분은 초반 라인전이 지금 메타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라인에 바로 텔을 타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했고 갱킹에 대한 리스크는 이렇게 와드를 통해서 네 지우는 식으로 진행을 했네요. 근데 과연 이 와드를 대체 왜 아래쪽에 박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아까 리신이 이 카오스를 잡았을 때의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상대편 카오스가 이렇게 칼레브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집에 갔다 온 이후에 상대가 위캠프를 먹었다는 거, 리신이 위캠프도 카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카서스는 아래쪽에 나오는 캠프를 먹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위캠 한번 먹은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젠된 타이밍을 예상을 해가지고 아들을 아래쪽에 박은 거죠. 자연스럽게 오리아나가 집 갔다 올 타이밍에는 상대편 카서스가 이렇게 늑대 두 가비를 먹는 상황이 나오게 돼버렸고 이 와드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리가 진짜 여기 라인이 최악이긴 해요. 아칼리 입장에서 오리아나의 견제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킬각을 봐야 되는 그런 류의 챔피언인데 이렇게 라인이 당겨버리게 되면은 오리아나는 라인메인드 스킬이 사용이 돼버리는 순간 아칼리가 딜강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아칼리가 점화가 없으면은 초반에 킬각을 잡기 힘든 좀 똥챔류에 가까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라인이 오리아나 쪽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바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건데 미드 라인이 이렇게 가운데 형성이 되거나 좀 오리아나 쪽으로 타워 쪽으로 당겨버리게 되면은 오리가 라인 관리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인을 천천히 먹으면서 상대편을 론을 못 가게 막거나 이 라인 빨리 밀어준 다음에 주변에 와드를 설치를 하거나 상대편이 이렇게 CS를 부담을 느껴서 스킬로 받아먹게 된다고 하면은 스킬을 통해 견제를 하는 식의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리아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라인 빠르게 밀어준 다음에 리신이랑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푸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칼리와 스킬이 빠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 라인 빠르게 밀어준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보세요. 오리아나 또한 여기서 부담을 똑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라인 상대방 타워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리신이 아무리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타워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막 진짜 일방적인 압박이 불가능해지고 만약에 여기서 아칼리가 아닌 다른 굉장히 강한 류의 챔피언이었다고 하면은 상대편 오리 또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견적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아칼리는 주변에 정글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2대2 싸움이 안 끝난 걸 알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스킬로 CS를 받아먹으면서 오리아나의 견제를 당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이제 아칼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딱 이거밖에 없죠. 그냥 무조건 푸시라곤 딸리니까 어떻게든 데미지 넣어주면서 킬각을 잡거나 오리아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반반 파밍으로 가버리는 순간 오리아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고 서로의 맵 시야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아칼리의 한계도 없고 오리아나는 시야가 지금 완벽하다 보니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푸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양쪽 정글에 지금 1대1 싸움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정글러가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오히려 살살 긁는 거예요. 이게 너? 들어와봐 한번. 들어오면은 내가 무조건 뚜리를 펴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스킬로 CS 받아먹으면은 견제 넣어가지고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아칼리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뒤에서 안전하게 받아먹으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아마 이 플레이가 계속 반복될 것 같긴 하네요. 아칼리는 역시 이거밖에 없죠. 한번 데미지를 넣어서 어떻게든 킬각을 잡겠다 라는 거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들어가는 쿨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9레벨 찍은 다음에 데미지 잘 넣어주면서 잘 들어가긴 했는데 리신이 잘 커버를 오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고 이게 9레 아칼리가 확실히 진짜 세긴 하거든요. 근데 카서스 욕도 있던 것 같고
오리아나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것까지 계산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는 아칼리 입장에서 궁극기를 통한 킬각을 잡아봤지만 킬을 따지 못했고 좀 답답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근데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보세요.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좀 기회가 생기거든요, 아칼리 입장에서도. 이게 이 라인이 솔직히 저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그런 라인인데 아마 타워 채굴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를 진행했던 것 같고, 이제는 사실상 게임이 아칼리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집니다. 오리아나가 집에 갔다 온 이후에 다음 아이템이 루덴의 메아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라인 푸시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이렇게 라인 푸시가 빨라지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아까처럼 타워 앞에 있는 라인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쭉 밀고 할 수가 있어요. 라인 푸시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다 보니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라인을 밀 수가 있고, 이 아칼리 입장에서는 타워 앞쪽에 라인 홀딩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되게 침착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오른이 오는 것도 계산을 했고 레오나가 오는 것도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스킬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넣다 보니까 네, 정말 안전하게 잘 살아남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뒤에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역시 기인 선수도 진짜 잘하긴 해요. 보면은 근데 우선 이제 아칼리가 이 총검이 나온 타이밍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즉 그냥 완전히 말려버린다는 거거든요. 아칼리가 레벨 6 타이밍은 총검 타이밍 때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좀 은근히 유통기한이 있는 그러한 류의 챔피언으로 이제 돼버린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말려버렸고,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게 상대편 아칼리가 들어온 챔피언이긴 한데 굉장히 못한 상황에다가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은 원거리 챔피언이 루시안 애쉬기 때문에 후반에 갔을 때 이 오리가 캐리하기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사이드에 가면서 다시 한번 파밍을 해주고 있고, 아칼리 입장에서는 동 파밍을 해버리게 되는 순간 말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킬각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칼리 또한 잘했죠. 아칼리가 할 수 있는 플랜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오리아나랑 동 파밍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파밍을 하게 돼버리면은 루덴의 메아리 때문에 빠르게 라인 밀고 오리아나가 뒤로 빠질 수 있다 보니까 킬각이 안 나올 뿐더러 오리아나의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오리아나가 올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잘 숨어있으면서 오히려 킬 따내고 타워까지 밀어버린 그런 구도가 나오게 돼버렸고, 이제 여기서 말린 오리아나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지 그거에 대해 중점을 두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압킬 루시안을 잘랐고 파밍을 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네요. 먼저 라인 밀어준 다음에 미드로 합류를 해줘가지고 싸움을 봐주고 있고, 한타 장면은 좀 최대한 느리게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괜찮사로 좋긴 하지만 루덴도 확실한 장점이 있긴 하네요. 이제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오리아나가 한 번 죽었다고 해도 상대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팔이 깔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거나 짜증나는 상황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이드를 어떤 식으로 잘 피해 나가느냐, 아칼리에게 죽지 않고 잘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드 파밍 계속 해주고 있고, 이제 아칼리가 올 법한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거 오른도 약간 서로 낚시한 건데 짤짤이 계속 해주다가 오른 들어온 거 맞춰가지고 스킬 날려준 이후에 궁극기를 통해서 깔끔한 킬가 만들어냈고, 우선은 이제는 아칼리의 턴이 오긴 했네요. 근데 아칼리 또한 굉장히 할만한 상황이 좀 형성이 되긴 했어요. 2킬을 먹은 데다가 사이드, 탑, 이 바텀 타워를 뺐다 보니까 오리아나가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는 라인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이제 아칼리 입장에서는 계속 싸움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오리아나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저 타성거리 하다리는 챔피언들을 괴롭히기 전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싸움 유도해야죠. 근데 여기서 우선 오리아나가 지금 갔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는 상대편이 먹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용의 스킬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한번 좀 싸움을 열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워낙에 상대편이 좀 짤짤이가 은근 센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피관리가 안 돼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네요. 우선은 지금 이게 오리아나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좀 전 유일한 선택지라 보거든요. 이게
상대편이 안 보이는 타이밍에 어디인지 모르는 타이밍에 사이드에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타워가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사이드에 가서 1대1 구도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드에 가가지고 미드를 먼저 민 다음에 상대편이 사이드에 가지 못하게끔 미드를 하고 먼저 사이드 안 가고 상대편이 미드 막기에 온다고 하면은 그 타이밍에 가서 사이드 파밍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거의 정석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최대한 사이드는 피해주고 있고 루시안 미드에 있는 거 확실하게 하긴 했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가가지고 파밍으로 잡는 거죠. 근데 우선은 지금 안 간 이유는 상대편이 이 오리아나가 백업할 수 있는 위치에 시야를 완벽하게 장악을 해준 다음에 라인 또한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드로 가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무기를 잘 피하긴 했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기분 나쁜 상황은 이거거든요. 상대편이 이 결국 미드를 먼저 라인을 미는 쪽이 사이드 관리에 대한 주도권도 있고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도권 또한 굉장히 확실해지는데 보시면은 미드를 먼저 밀 쪽이 결국 미드를 잡고 이제는 게임이 조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오리아나가 아무리 중후반에 좋은 저 사정거리가 짧은 챔피언들을 괴롭히기 좋은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상대편이 이렇게 미드 1차를 밀어버린 다음에 만약 미드 1차를 밀었다고 하면은 잘못 봤네요. 1차를 민 다음에 주변 샤를 장악을 하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답답해지는데 다행히 1차는 지켜내긴 했지만 네. 이렇게 바로를 먹혀버렸고 야 킬을 어떻게 커버를 했네요. 이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괜찮다라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제 바론을 먹히긴 했지만 결국 이 바론을 상대편이 좀 먹기 굉장히 편한 상황이었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드를 먼저 밀 수 있는 주도권은 지금 이 레드팀 쪽에 있고 결국 사이드 또한 상대편의 시야가 훨씬 이 레드팀의 시야가 훨씬 편한 그리고 1대1 또한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는데 바론을 준 다음에 이렇게 제압킬 챔피언들을 모두 제압을 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 또한 굉장히 잘할 뿐더러 바론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 오리아나의 파밍에 막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는 거죠. 상대편을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파밍을 못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론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돼버리는 거고 자연스럽게 제압킬 챔피언들 또한 다 먹어버렸다 보니까 오히려 골드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갔다 와서 모렐로를 구매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어떤 식의 운영을 하는지 한번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미드 먼저 뭉친 다음에 미드 싹 밀어주고 사이드 관리 상대편이 못하게끔 네 압박을 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것 같고 이제 긴 선수 또한 좀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는 당장 한타에 가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버렸는지 완전히 사이드에 도는 판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네 번째 용을 어떤 식으로 할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한타에서의 좀 주도권을 놓고 보자면은 레드가 힘든데 보세요. 이 결국 사정거리가 짧은 이런 류의 챔피언들은 이니시에 굉장히 취약할 뿐더러 오리아나가 이렇게 잘라먹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결국 이득을 진짜 사이드에서 조합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이드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돼버린 것 같고 이 진을 자른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죠. 네 번째 정도 막아버린 것 같고 이 레드팀 입장에서는 기인 선수의 루시안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조합으로 한타보다는 왜 사이드에서 좀 뚫어 나가는 식으로 상대편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완전히 수비한 이 조합의 컨셉을 살리는 식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솔랭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만 그 조합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군 팀원들이 안 따라준다고 하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다행히 찬스를 잘 만들어서 레드팀 또한 어떻게 게임을 좀 비비긴 했네요. 카밀이 갈고리를 레이저로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리신이 다 마무리를 해버렸고 우리가 매자에까지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답답하죠? 결국 바론 버프가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이드 운영 또한 바론을 쳐버리게 되는 순간 라인을 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답답해져가지고 그냥 바론을 먹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니시를 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루시안도 바론 나온 타임에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워낙에 강제 이니시가 좋다 보니까 텔포 또는 없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에 가버리게 되면은 바론 나온 타이밍 때
낚시를 당해가지고 먼저 한 명이 죽고 싸움이 열리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류를 해가지고 5대5 싸움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미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니시가 먼저 열려버리게 되면은 한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른 공으로 먼저 이니시를 열어가지고 좋은 구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사실상 게임은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불리해지는, 진짜 답이 없어지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선택한 게 이니시인데 싸움을 여는 거긴 한데, 솔직히 이미 한 명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싸움 연다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진 한이 있더라도 먼저 붙어가지고 오른 공으로 이니시를 연 다음에 애쉬공으로 이니시를 연 다음에 승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타가 져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됐고, 그냥 이 블루팀은 싸움을 열지 않고 천천히 갔어도 굉장히 유리했는데 상대편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싸움을 유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졌네요.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는, 네, 아마 조냐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조냐나 벤시 같은 지금 선택지가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걸 선택을 한 이유는 어차피 상대편 들어온 챔피언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데미지 먹어주면은 너희 마방터 없잖아. 충분히 이 딜템으로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고소가 이제 내 팀도 알았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싸움 열어가지고 그냥 꽝에 붙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선택을 진행을 했는데, 이미 아까 한 타임 한 번 져버린 상황에서 템 차이가 많이 나버렸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한 타를 역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이렇게 바로 먹힌 다음에 한타하고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이번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